요양원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지만 건물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두운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2편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불렀던 이름, 그리고 그 눈빛이 남긴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새벽을 지나 아침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주인공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인수인계 노트를 다시 펼쳤다가 이내 덮었습니다. 이제는 글자로 남은 기록보다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분명 반복된 밤이 있었고 그 밤마다 누군가는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복도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보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주인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위로처럼 보이기도 했고 입을 열기 전에 준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은 설명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결론을 꺼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밤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요양원은 곧 아침을 맞이하겠지만 어떤 이야기는 아침이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근무가 아니라 오래 숨겨져 있던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직원은 커피가 식기도 전에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일부러 그걸 숨기려는 듯 컵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가 가볍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밝아지고 있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말을 꺼낸 직원은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 직원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노인이 밤에 깨어나 불안해하는 일, 이유 없이 복도 끝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피아노 근처를 서성이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 기록으로 남기기엔 애매했고 보고하기엔 설명이 부족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인수인계 노트의 빈칸들이 떠올랐습니다. 쓰이지 않은 기록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같은 순서였어. 밤이 깊어질수록 노인들의 상태가 달라지고 누군가는 꼭 특정한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저 피아노가 있었어. 그 말은 단정적이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확인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요양원의 밤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두려움보다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앞둔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이 다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밤이 길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어두운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처음 나온 날이 있었어. 그 말에 주인공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건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야간 근무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했고 별다른 사건도 없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 한 노인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피아노 앞에 서지도 않았고 건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누군가를 부르듯 낮게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 장면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무작위로 내뱉는 말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나요?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낀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요양원과 관련 있는 이름이었어. 그 말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주인공은 이 이야기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이곳 전체를 묻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사무실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과거의 첫 장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무게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름보다 그 이름이 왜 이 요양원에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서려 있었고 그 피로는 단순한 야간 근무의 결과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있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이름의 주인은 한때 이 요양원에서 가장 자주 불리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록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서는 지워졌고 대화에서도 피하게 되었으며 결국 아무도 먼저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그 과정을 없어진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부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이해했습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책임을 피해야 할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남더라.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라졌지만 노인들의 밤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음악이 들린 밤이면 그 이름은 더 또렷하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피아노 앞에서 노인이 불렀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진짜 문제는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우려 했던 기억이 돌아온다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고 제목은 없었습니다. 직원은 그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열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은 아니야. 직원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고 날짜와 시간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내용을 훑어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날짜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고 그 날짜들은 모두 야간 근무 시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직원은 손가락으로 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이날도 비슷했어. 그날 역시 노인이 새벽에 깨어났고 복도 끝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보고는 하지 않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걸려 개인적으로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에서 이 서류철이 오랜 시간 숨겨져 온 양심의 흔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그 소리를 찾음. 복도 끝에서 멈춤. 이름을 부르려다 중단. 그 문장들은 모두 미완성이었고 끝맺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중간에서 멈췄어. 더 알지 않으려 했고 더 묻지 않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같은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록되지 않은 날들이 다시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서류철 위에 잠시 손을 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메모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의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그런 주인공의 표정을 읽은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들 같은 질문을 피했어. 직원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했다는 말은 질문이 존재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음악이었을까? 직원은 그렇게 말하며 피아노가 있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조각이 음악과 연결된 것뿐이라고 깊은 의미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밤들이 그 생각을 부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자극합니다. 말보다 먼저 감정을 건드리고 잊고 있던 장면을 불러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현실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직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음악을 좋아했어. 그 말에 주인공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음악을 매개로 이 모든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이미 던져졌고 이제는 누군가가 답을 찾아야 하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이 질문의 끝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주인공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로 섰습니다. 아침 햇빛이 창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요양원의 분위기는 여전히 밤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낮 근무자들이 곧 출근할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공간에는 여전히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중간에서 멈춰 섰고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피아노가 놓인 복도 끝이었습니다. 직원은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 말에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색도 변명을 섞으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버텨온 사람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 그동안 이 요양원에서는 아무도 그 역할을 맡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인이 이름을 불렀고 기억은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많은 신호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피아노 쪽으로 한 걸음 옮겼습니다. 직원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밤으로 덮어둘 것인지 말입니다. 잠시 후 주인공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직원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안에는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피아노는 여전히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다가와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피아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덮개를 열지도 전원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소리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것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고 이곳이 단순한 공용 공간이 아니라 오래된 선택들이 쌓여 있는 자리라는 느낌이 분명해졌습니다. 직원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제는 주인공에게 이 자리를 맡기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시선을 옮겨 피아노 옆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창고처럼 보였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은 피아노를 다시 치는 것보다 더 큰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의자, 먼지가 쌓인 악보함, 그리고 이름표가 붙지 않은 작은 상자 하나. 주인공은 그 상자를 바라보는 순간 노인이 불렀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요양원은 이제 낮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주인공에게는 오히려 진짜 밤이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그대로 둔 채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한 번에 꺼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이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